자, 이제 강체입니다. 강체는 원래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만약에 1장부터 13장까지 쭉 순서대로 들었고, 그게 첫 번째라면 2장은 건너뛰는 게 맞습니다. 강체, 그것도 내 순서대로 하면 되지인데, 이거는 순서대로 1장부터 13장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알았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해놨지.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킬 때는 요거 빼고, 강체 유체 빼고, 쭉 보고 여러 번 보고 알겠다 싶을 때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는 신마 버전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원래는 이거 안 넣어요. 근데 최근에 2013년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이 됩니다. 강체가. 다 안 들어가고 문짝 돌리는 수준. 그죠? 문이 돌아가는 게 문을 손잡이 가지고 쭉 밀면 쑥 회전을 하죠. 회전문, 회전하는 그걸 일상적으로 경험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을 넣자 해서 들어갔는데 다 안 들어갑니다. 강체도 다 안 들어가고 일부 문짝 돌리는 정도만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안 그래도 물리 선택 안 하는데 다 물리는 이제 안 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와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부터 물리 학계에서 들고 올랍니다.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되나? 어려운데 심지어는 중력 렌즈 현상,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다 넣었죠. 전 세계에서 다 알지만 다 모르는 것. 얘의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이 발표되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이 발표가 됐는데 발표될 때 왜 아인슈타인이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았을까요? 이해한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좋다고 해서 상 주지요. 1905년에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시기에 발표된 광저효과 가지고 노벨상을 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니까 1915년에 해서 오씨 대단한갑다 했는데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문화 권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유명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다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책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책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다 알죠. 물리하는 사람 말고 스티븐 호킹 대부분 다 알아서 루게릭 병을 이겨낸 대단한 사람 암산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멀쩡했을 때도 모든 암산으로 계산을 암산으로 다 했던 미적분은 다 머릿속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돼도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여튼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50만 수험생 중에 20만이 이과인데 그 중에 2만이 채 안 되면 이제는 만일 거예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4개 가지고 1, 2는 정해졌어요. 생물, 화학이 1, 2를 갖추고 넘버 3 경쟁을 지구학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지구학이 1등. 물리는 전 국민이 다 기피하는 학문이 되지 않았을까. 학과에서 물리학과 가는데 물리 모르면 안 되지 해서 서울대 물리학과 정도나 이걸 지정하려는가 나머지는 거의 안 하는 흐름이 이놈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지금 하지 말고 순서대로 듣지 말고 요거 잠시 끊고 처음 듣는 사람은 끊고 넘어가서 조감독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나를 점검하시고 운동량 에너지 정도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다 할 때 넘어오면 구조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요렇게 바꿔내는 거구나. 약간 확장됐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해결되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이제 됐다 치고 갑니다. 자, 병진운동 앞에서 설명하고 원운동 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원운동과 회전운동의 차이는 축이 자기 몸속에 들어가 있느냐 밖에 있냐죠. 워낙 물체가 작으면 축을 안에 못 박으니까 밖에서 도는 것 원운동. 근데 이제 적당히 강체가 돼서 덩어리 커지고 안에다가 딱 바꿔버리면 그거 가지고 도는 것. 그죠? 긴 연화가 링크를 돌 때는 원운동,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손 뻗었다 냈다 막 하면서 한 축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게 회전운동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병진운동은 위치의 변화로 운동을 설명을 했고 여기는 각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출발점 요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데 이 뒤쪽에 나오는 차이를 하나하나 다 보면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파생돼 나가는 거는 병진운동 흐름 가지고 찾아내고 그거하고 똑같다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시간당 변하는 거 속력, 시간당 변하는 거 각속도, 속도, 가속도 차이고요. 그럼 시간당 속도가 변하는 거 가속도, 시간 각 속도가 변하는 거 각 가속도.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놈을 주체로 하면은 질량, 개김성이죠. 뭐입니까?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잘 안 변하는 정도. 그래서 운동의 변화를 힘으로 쳤다면 이런 회전운동의 변화를 우리는 타우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돌림 힘이라고 쓰고 토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때 회전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우리는 이거 똑같죠? 그럼 관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관성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관성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각 속도, 각 가속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냥 회전 관성이라고 보십니다. 로테이셔널 이너셔. 이거는 그냥 이너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20년 전 책을 보고 공부했을 때 나왔던 문제, 용어가 요즘도 다시 살아나는데, 모멘트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거는 옛날 용어인데, 추정하건대 최근에 피트 문제 출제한 선생님은 50대 이후 늙은 할아버지일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회전 관성이라고 원래 불러요. 그럼 얘들은 돌림힘, 돌림과 관련되어 있는 힘과 같은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 외국말로 하면 토크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처음 보지만은 요 자리하고 똑같네. 얘는 개김성이다. 뭐요? 운동이 잘 안 변하려고 개기는 정도다. 그럼 이거는 회전이 잘 안 변하려고 개기는 정도다. 예를 들어서 우산 살을 폈을 때, 오므렸을 때 질량은 똑같지만은 폈을 때 돌리는 거하고 오므렸을 때 돌리는 거 어느 게 더 커요? 잘 안 돌아가요. 폈을 때 잘 안 돌아가겠죠. 똑같은 질량이지만은 폈다. 물체 질량이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좀 돌게 힘들겠네. 똑같은 놈이지만 회전 관성은 점점 커지겠네.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크. 그 다음에 운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낸 게 운동량. 그럼 얘들은 L이라고 쓰고 각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에너지 중에서 운동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걸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힘에 의해서 저장되는 거니까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틀이 하나 더 생겼다. 완벽히 카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해하기도 바쁘고 이게 뭐지? 계속 보는 사람은 아직도 안 됩니다. 다시 가서 이 구조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카피본이네 이제 다 알겠다라고 어느 정도 흐름인지 알겠다 하는 사람들은 넘어가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다른 건데 완벽히 카피본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H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세타는 2분의 1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제곱. V는 V0 플러스 AT,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A는 T분의 V 마이너스 V0, 알파는 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A는 M분의 F, A는 I분의 토크. 똑같죠. 그래서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들은 MV, 얘들은 I 오메가. 얘들은 2분의 1 MV 제곱, 얘들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얘들은 MA, 얘들은 I 알파. 그죠? 전부 다 이건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체계 안에서 돌 때, 때는 이제 에너지 수비를 안 합니다. 그냥 이거 배운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문제는 얘들은 독자적인 게 아니라 병지 운동을 알게 되면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환 관계식을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S는 R 세타죠. 고도법에서 세타가 R분의 S로 정의됐으니까 S는 R 세타. 그럼 이걸 시간당 하면은 V는 R 오메가 합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A는 R 알파.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접선 방향 갈 때. 그럼 이게 수직 방향일 때는 구심 가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으로 따로 간다. 그 다음은 M하고 요 사이입니다. 그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둘을 봐서 개념으로 보면 저 뒤에는 회전 운동 에너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각각을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각각을 이제 다 정의해서 전개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부터 봐요. 5번. E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면 되고 이 카이네틱 프라임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쓰면 된다고 했죠. 근데 강체가 아니고 질점이라 봐봐요. 질점이 반지름 R이라는 곳에서 질량 M이 속도 V로 원운동을 한다. 그럼 이걸 질점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고 이걸 회전운동, 원운동 하는 거로 보면 이 놈이 이렇게 돼 있죠. 관점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이 둘은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V라는 값이 원운동으로 나타내면 이게 R 오메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신 넣어요. 2분의 1에 M의 R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같으려면 뭐만요? MR의 제곱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두 번째 조건인 I는 MR 제곱이라는 게 정해집니다.